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의 영상이 꽤 많은 분들에게 또 이게 좋아요 표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의미로 제가 오늘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선 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상위 1%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럼 나머지 99%는 뭐라는 거죠? 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정말 냉정한 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주변인들 중에 주식을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계속 벌어서 주식으로 자산을 누적시킨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시장은 하면 할수록 매매 횟수가 잦아질수록 잦은 매매가 될수록 갈수록 확률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이제 도박판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이건 제발 올라라. 이번에만큼은 제발 올라라.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마인드가 그러한 분석이 떠나버린 그런 투자 자체가 도박 심리로 이어져서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수익이 나고 또는 운이 없으면은 정말 안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라는 기준을 제시해 드렸던 건 이 수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다? 주식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와 경험과 시간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상위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공부를 하거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건 쉬운 도전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취미로 하는 건 괜찮아요. 맞아요. 주식을 취미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취미 수준을 넘어서 내가 이 주식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노하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다 아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러한 이제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주식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서 뼈저리게 깨닫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가치가 좋고 좋은 주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폭락이라는 게 나와요. 폭락.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가가 5% 이렇게 빠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도 5% 6% 빠지는 이러한 폭락 사태가 코스닥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몇 번을 발생시켰고 작년은 시장은 좋았지만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래 1년에 한 10번 정도 내외에서는 이러한 폭락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이 발생했을 때 손실이 커지게 되고 그때 대응을 못하면 벌어들이는 돈보다 손실로 누적을 돼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만 봐도 지금 증시가 보합권이죠. 올해 안에 들어와서 상승도 했지만 하락도 해서 결국은 옆으로 가는 횡보 상태입니다. 근데 이 횡보 상태인데 돈을 번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시장이 하락으로 꺾일 때 이때 대응을 못해서 손절하거나 수익을 못 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몇 년 하다 보면 스윙 투자나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이 한국 시장의 이 변수를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분들이 꽤 많아집니다. 지긋지긋한 거죠. 툭 하면 떨어지고 김정은이 미사일 쏘면 떨어지고 미국에서 뭐 예전에는 2017년도죠. 그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주가가 외국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최근도 이제 헝다 리스크 때문에 떨어지고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주식을 1년 정도 했다가 2년 정도 해서 이 사이클을 익히다 보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시장에서 나가는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면 시장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겠죠? 시장 분석. 이것이 중요한데 그럼 이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지지선 분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차트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종목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의 대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른다.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코스피도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포함해서 SK 하이닉스까지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종목의 차트 분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럼 상승장으로 갔을 때는 어떤 신호가 보통 있죠? 신고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발생한다? 이 부분이죠. 신고가를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동시에 같이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언제 신고가를 찍기 시작했죠? 11월 중순이네요. SK 하이닉스의 11월 중순 때를 보니까 자, 여기 같이 슈팅 나왔죠. 삼성전자가 더 시가총액이 크죠. 주요 저항을 같이 뚫었단 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요 저항을 뚫고 앞에 저항이 남아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이미 타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걸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의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외국, 미국 증시를 보기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만기일도, 옵션 만기일도 살펴보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도주, 강한 주식들, 돈이 많이 쏠리는 주식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계속적으로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박스 가격 밑으로 아직 내려오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박스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차트는 2차 파동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다 그래요. 2차 파동이라는 건 상승했다가 제자리로 와서 더 밀리고 이렇게 가는 게 2차 파동이 아니에요. 이건 2차 파동이 아닙니다. 2차 파동이라는 건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밀렸다가 이동평균선 수렴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2차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의 차트는 2차 파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차트를 보았을 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조정이 계속적으로 됐죠. 이게 한국 증시의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상승으로 정고점 있죠. 일단은 85,000원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은 96,000원인데 이 구간을 뚫었다라고 하면 시장은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14만원 위로 가면 이제 쌍고를 만들어서 쓰리고 돌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쌍고 돌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시장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미 많이 꺾였어요. 삼성전자 역시도 저점을 한 번 더 꺾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시장에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확신 있게 돈을 들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개파락, 제일 안 좋은 거죠. 개파락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을 더욱더 좋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시장이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깨질 수도 있겠다. 최근 들어서 또 한 번 밀었죠. 굉장히 비관적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는 게 무엇이죠?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실적을 통한 상승 모멘텀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한 그 박스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주식이 내리는 건 없거든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의 일반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우량주는요. 거기다 삼성전자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장이 많이 밀렸을지라도, 물론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밀렸을지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상승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기준은 삼성전자가 슈팅을 쏜다는 기준 하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판단은 좀 어렵죠.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조금 더 내려서 주가를 밀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반등, 기술적 반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2, 3개월 정도의 반등 시장은 앞으로 예측해보면서 가늠해보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SK 하이닉스 동시에 봐야겠죠. 이 친구도 지금 기술적 반등 영역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움직임 좀 좋은데 여기가 저항이겠죠. 지금 여기서 한 번, 두 번 때리고 밀렸다 다시 도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 11만 원 정도 위에, 여기도 저항입니다. 근데 위에까지 올라오면 좀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 그런 거를 판단하기엔 너무 섣부르죠. 왜냐면 하락 추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올라올 길이 너무 멉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완전하게 내가 상승장에만 매수하겠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향해서 최소한 85,000원 위로 갔을 때부터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는 거고, 동시에 85,000원 정도 가면은 SK 하이닉스 역시도 13만 원 정도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가격에 다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준비 자세가 된 거예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여기서 코스닥 시가총액 높은 걸로 분석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같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이오주 위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주 분석을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코스닥을 분석하시려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이오주가 코스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주들도 있어요. 셀트리온. 이런 종목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얘네가 올라가면 바이오주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여기 놓여져 있죠.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죠? 지금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특징 보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이런 건 긍정적이죠. 카카오 게임은요. 카카오 게임도 오늘 인수선인가 떴죠. 오딘. 의미 있는, 아까 SK 하이닉스에서 제가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 13만 원이 의미 있다고 했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이 라인, 여기 저항 87,000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때렸어요. 올라온 건 아니고요. 아직 장 끝나진 않았지만, 자, 여기를 한번 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LNF는 조정 중이고요. 많이 올랐고, 위메이드도 신고가 진행 중이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HLB 같은 경우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반등 자리에 도달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바이오주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안 좋죠. 바이오주가 안 좋으면 시장이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전기차,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또 코스닥을 이끌 수도 있는데 이 주식들은 특징이 뭡니까? 지금 너무 높이 오른 상투권에 위치되어 있어요. 이격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이격도가 많이 띄어져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는 하락을 해서 신저가를 만들고 있고 기존에 오르던 코스닥 종목들은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죠? 좋은 상황이 지금 아닌 거죠.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차트들의 움직임을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차트들의 지금 위치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현금 비중을 높일 때입니까? 아니면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입니까?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 때이죠. 만약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면 바닥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부터 바닥으로 찍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상승 모멘텀으로 쭉 가면 한국 코스닥 시장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호는 이제 막연하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이게 11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최소한 이전에 쌍바닥 찍었던 곳까지는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상승을 가는 그러한 그림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은 비중을 줄여서 좀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지지저항을 분석하고 흐름을 분석하고 너무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너무 저평가가 됐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서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시장을 분석하시려면. 최근에 전기차 많이 올랐지만 전기차가 코스닥을 끌고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시젠도 포함됩니다. 시젠이라든지 이러한 주식들이, 이러한 바이오주들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야 보통은 코스닥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돈이 투입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HLB도 포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좀 나왔죠. 윤곽이 좀 나왔죠. 어떤 주식을 분석해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셀트리온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바이오지 시장에서. 근데 이 친구가 확실하게 수급을 주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하락 모멘텀이라서 비관적인 건 맞아요. 흐름 자체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 300일선과의 이격도를 너무 뛰어서 너무
과하게 밀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주면은 시장이 당분간 뭐 밀리기보다는 좀 상승할 수 있겠죠. 이런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이제 짧게 매수를 해서 뭐 한두 달 정도만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판단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계속 갈 거야, 시장은 오를 거야 라고 막연하게 베팅하는 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업 실적을 분석할 수 있고, 뭐 아까가 아니죠. 이전에 제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주식이 잠깐 주목을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치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통해서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분석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자, HLB 같은 경우도 저는 많이 밀렸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만약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를 예상을 한다면 시장이 일시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 코스닥 차트 분석을 들어가면 저항이 여기입니다. 여기 1000포인트, 1040포인트. 1040포인트. 그럼 기술적 반등으로 올랐을 때 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뒤부터가 문제인 거죠. 그럼 이 뒤부터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를 그때 또 지켜봐야 되거든요. 만약 뚫고 상승한다, 바이오주 분위기가 좋으면서 호재도 띄운다, 치료제 관련된 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임상실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정고점을 뚫는다,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주식들이요. 그러면 또 한 번에 우리가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편이 가장 괜찮습니다. 이 분석을 하셔야 지금 내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를 좀 분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영역을 믿고 비중을 아주 높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추세 자체가 하락이라서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요. 여러분, 이 판단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죠? 조금만 차트 분석하고 추세 분석하고 이평선 보기 시작하면 이러한 기준과 판단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의 각 주식의 분석을 해서 차트의 특성을 봐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배우셨으니까 스윙 투자라든지 가치 투자라든지 이것을 반드시 분석하고 하셔야 된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시장이 수익을 못 주면 내 수익도 못 오른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시장이 내리박으면 내 계좌도 같이 내려박는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재료가 있어도 같이 박살난다라는 걸 이번에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 분석은 필수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